그죠? 하고 있어? 오케이. 자, 해야 되는 거 기단과 전선. 자, 우리 기단이 뭐냐면요, 기단은요 공기덩어리예요. 네, 그러면 뭐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구가요 이렇게 공기덩어리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공기덩어리인 기단이 있는 건데, 기단은 그냥 공기덩어리가 아니고요, 성질이 비슷한 공기덩어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온도와 습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도와 습도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으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온난 다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기덩어리면 여기는 옆에 보면 온도는 높은데 습도는 낮아. 그럼 다른 공기덩어리. 그래서 습도는 높은데 온도가 낮아. 다른 공기덩어리.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기단이라는 건 온도와 습도가 같은 공기덩어리를 같은 기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공기덩어리가 된다. 그랬을 때 그날 공기덩어리의 개수는 다르지만 종류는 4종류밖에 없어요. 기단의 종류는 4가지. 뭐 있어요? 고온, 다습할 수 있고요. 고온, 건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온, 다습할 수 있고요. 저온, 뭐 할 수 있니? 건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4가지 기단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만든다. 되겠어? 그 중에서 이렇게 기단 4개가 있을 때요, 우리나라를 가로로 자르면 위에가 뜨겁다, 차갑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저온이고요, 얘네들은 고온이고요. 소리는 내지 마.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세로로 자른다. 그러면 오른쪽이 다습이야, 왼쪽이 다습이야? 왼쪽이 바다가 많아, 오른쪽이 많아? 오른쪽.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이 다습한 기단이고요, 왼쪽이 건조한 기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격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4가지 성격이 있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항상 생겨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맨 처음에는 얘만 발달되어 있고 얘네들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계절을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기단만 발달하는데, 그러면 기단들이 이러한 성격을 띠게 되는 건 그 기단이 어느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렀느냐에 따라서 기단의 성질이 결정되는데요. 여기가 시베리아 벌판이야. 시베리아 벌판에 오랫동안 떠있는 공기는 공기 자체가 시베리아스러워지죠. 그래서 뭐 해져요? 한냉 벌판이니까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북태평양 훌라춤치는 건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오랫동안 떠있는 공기는 공기 자체가 북태평양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고온. 네, 고온. 다습. 네, 다습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단은 어느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을 그냥 담기 때문에 기단의 이름은 지명의 이름을 그냥 딴다. 그래서 얘는 시베리아 기단.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북태평양 기단. 그 다음에 여기가 중국의 양쯔강이 흐른다 그래서 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 여기에 일본의 오호츠크가 흐른다, 오호츠크해 기단. 이렇게 간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단이 만들어지면 이 기단은 평생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얘가 서서히 반대쪽으로 이동해 가거든요. 대각선 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기단의 성질은 변합니다. 그걸 우리가 변질된다고 해요. 그래서 변질될 때 항상 기단은 땅이랑 닿아 있는 아래쪽부터 변해요. 그래서 얘는 위쪽은 이렇게 옆으로 가는 동안 계속 한냉한데 아래쪽이 북태평양으로 오니까 따뜻해지는 거예요. 온난. 그래서 따뜻한 공기 올라가고 찬 공기 내려가고 대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단은 시간이 지나면 성질이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기단은 공기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걔가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의 계절을 만들어요. 그 중에서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가 무슨 계절? 겨울.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가 봄, 가을. 네, 2계절을 동시에 얘가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가 여름이고요. 오호츠크해 기단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가 초여름이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하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아니고요. 사실은 겨울하고요, 2번째 봄, 가을은 같은 계절로 보고요, 3번째 여름 중에서 초여름하고요, 4번째 한여름을 다른 계절로 본다고요. 그 중에서요, 겨울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요,
겨울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하니까 시베리아 쪽이 기단이 발달한 쪽이 무슨 기압? 고기압. 그것과 대각선 쪽이 반드시 뭐가 생겨요? 저기압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절인지를 물어보면 항상 우리나라에 가까이 있는 고기압의 위치 봐라. 그게 바로 기단의 위치다. 맞죠? 그래서 지금 시베리아 쪽에 고기압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가 뭐다? 겨울철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우리나라 자체를 시베리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단히 한냉 뭐해진다? 건조해진다. 그래서 너무 추워서요. 그래서 한파가 몰아닥치고요. 3일 동안은 귀가 떨어질 만큼 춥고 4일 동안은 견딜 만큼만 추워서 3한 4온의 날씨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단히 건조하니까 산불 위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겨울철이고요. 그리고 겨울철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무조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시작된 쪽이 풍향이니까 무슨 풍이 부는 거예요? 북서 계절풍이 부는 게 우리나라 겨울철의 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여름 중에서요. 첫 번째 초여름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초여름에는요.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동시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동시에 영향을 줄 때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냉 다습하고요. 북태평양 기단은 온난 다습하니까 두 개의 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오니까 엄청난 비를 쏟는데요. 하나는 찬 공기고 하나는 뜨거운 공기예요.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무조건 구름 생기죠. 근데 더군다나 다습한 공기가 만나니까 엄청나게 대규모의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장마철이라고 하고요. 이때 생긴 전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체전선이라고 한다. 그 정체전선을 어떻게 표현하니? 한쪽은 둥글둥글 온난전선만, 반대쪽은 뾰족뾰족 한냉전선만 표현한 거죠. 이게 바로 정체전선이고, 정체전선이 머무는 곳에 집중적인 비가 오는 장마철이 형성되는데 얘네들이 오호츠크의 기단이 힘이 세면요 밀고 내려와서 남쪽에 장마철, 북태평양 기단이 힘이 세면 밀고 올라가면서 북쪽에 장마철. 그래서 우리나라 상공에서 한 20일 가까이 장마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겨요. 이게 초여름. 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초여름 장마철에는 두 개의 기단이 유일하게 영향을 준다. 됐어?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동시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서 장마철이 형성된다. 그러다 싸우다가 결국은 누가 죽는다. 규모가 작은 애가 죽어요. 됐어? 그러니까 오호츠크의 기단이 규모가 작아서 죽고요. 북태평양 기단만 남아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초여름 끝났어요. 한여름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한여름이 생기는데 그 한여름에는 됐죠?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발달되니까 그것과 대각선 쪽이 저기압에 발달되겠죠. 그래서 여름철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자체가 북태평양스러워져요. 그래서 온난 뭐합니까? 다습하죠. 그래서 얼마나 온난해? 더럽게 더워, 무더위. 그리고 밤이 돼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 됐어. 그리고 태풍이 몰아닥쳐. 됐어.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열나 다습하니까 땀이 나도 땀이 마르지 않아요. 됐어. 습도가 대단히 높아서 불쾌지수가 대단히 높다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니까 무슨 풍이 부니? 동, 계절풍이 부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됐어? 여름철이고요. 봄, 가을은 어때요? 라고 하면 봄, 가을에는 양지간 기단의 영향을 받는데 양지간 기단은 다른 거에 비해서 고기압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규모가 작으면 대단히 가벼워서 잘 움직여요.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날씨가 맑았다가 금방 나가면 흐려졌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봄, 가을은 양지간 기단의 영향을 받는데 양지간 기단이 규모가 대단히 작아서 쉽게 움직이는 이동성 뭐다? 고기압이다. 그래서 날씨 변화가 뭐하다? 극심하다. 됐어요? 네. 그렇다면 봄철을 나타내는 날씨의 단어? 꽃샘추위.
아, 황사현상. 됐어. 자, 가을철을 나타내는 날씨의 단어 단풍, 첫서리. 됐어? 네. 라고 하는 차이점은 있지만 같은 기단의 영향을 받아 같은 계절로 본다. 되겠어요? 네. 그리고 봄철은 일기도를 잘 그리지 않습니다. 왜? 얘가 하도 급하게 움직여서 잘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기도는 주로 여름하고 겨울만 나온다. 이해되겠어?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계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단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기단들이 성격이 다른 기단들이 충돌을 하면 이런 식으로요. 한쪽에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수조를 만들어서 한쪽은 엄청나게 찬물 집어넣어요. 한쪽은 뜨거운 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는 20도의 찬물이고 얘는 80도의 뜨거운 물인데 제가요 눈에 보이게끔 찬물에는 빨간색 잉크를 탈 거예요. 뜨거운 물에는 파란색 잉크 탈게요. 됐어? 그래 놓고 가운데 칸막이를 확 치우면 섞인다 안 섞인다? 섞인다. 안 섞인다. 와우. 신기하죠. 자, 온도가 다른 두 개의 물은요. 하나는 찬물이니까 무거운 물이에요. 네, 뜨거운 물은 가벼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물이라도 온도가 다르면 밀도가 달라요. 그래서 칸막이를 치우면 섞일 것 같지만 섞이지 않고요. 무거운 찬물은 밑으로 깔리고요. 찬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뜨거운 물인 더운 물은 밀고 올라갑니다. 자, 물만 그런 게 아니고 공기도 그래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됐어.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섞이지 않고 경계가 생겨요. 자, 이렇게 공기 상공에서 생긴 경계면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그 전선면을 쭉 따라 내려가서 땅이랑 만나는 한 점, 이 한 점만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전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전선을 배울 건데요. 전선은 전선면과 땅바닥 지표가 만나는 한 점. 알겠어요? 여기를 전선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전선이라고 하는데 이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을 때요. 누가 힘이 세? 찬 공기가 힘이 세서 밀고 가요. 오케이. 그럼 넌 찬 공기가 힘이 세니까 한냉 전선이야. 됐어? 저는 아니에요. 뜨거운 공기가 힘이 세서 밀고 가요. 그러면 뭐예요? 온난 전선이에요. 저는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났는데 두 개가 힘이 똑같아서 어느 쪽으로도 안 밀려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무슨 전선? 정치. 네, 이게 정체 전선이고요. 이 상태로 오랫동안 있다 보면 뜨거운 쪽에서 찬 쪽으로 열이 가니까 온도 차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두 개가 섞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전선이 없어집니다. 뭐라 그럽니까? 폐색 전선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한냉 전선은 찬 공기가 밀고 가니까 차가워져요. 그래서 물이 얼어서 고드름 생겨서 뾰족뾰족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한냉 전선 기호고요. 온난 전선은 따뜻해서 고드름이 녹아서 물방울 생겨요. 됐어요? 네, 그래서 물방울 표시하는 게 온난 전선이고요. 정체 전선은 한쪽은 찬 공기, 한쪽은 뜨거운 공기가 대치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대치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폐색 전선은 섞였으니까 뾰족 동글 뾰족 동글 섞어서 그리시면 된다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전선은요 어디에서 생기냐면 반드시 저기압 중심에 전선이 생겨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무조건 전선은요 처음에는 저기압 중심에서요 정체 전선이 먼저 생겨요. 정체 전선이 생기고 나서 여기서 온난 전선이 발달해서 먼저 앞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뒤따라서 한냉 전선이 나중에 생겨서 쫓아가는 경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두 개가 만나서 폐색 전선으로 전선이 죽어버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전선의 일생이 돼요. 정체 전선에서 온난 전선, 한냉 전선이 빠져나가고 폐색 전선으로 죽는다. 이게 전선의 일생이다. 그 중에서 전선이 가장 뚜렷하게 발달되어 있는 요 모습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열심히 찍었는데 소영이가 안 보면 혼내야죠. 혼내야죠. 그러면은 소영이 혼내려고 소영이 10시간 남길 때 네가 남겨라. 저요? 네. 저는 할 일이 있어서. 소영이 자습시키는 일을 해야죠. 자, 그래서 앞에 온난 전선이 생기고요.
뒤에 한냉전선이 생기고요. 얘네들이 가는 방향은 무조건 서에서 동쪽으로 가죠. 왜? 편서풍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이 앞쪽이고요. 이쪽이 뒤쪽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전선을 잘랐을 때 단면을 보시면 됐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전선이 이렇게 보여요. A, B에서 B쪽이 온난전선이 있죠? 온난전선은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고요. 한냉전선은 경사가 급해서 급경사로 뚝 떨어지게 그려야 되니까 곡선으로 그려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한냉전선이고 이게 온난전선인데, 한냉전선은요 찬 공기가 힘이 세서 밀고 내려가면서 더운 공기가 급격히 쫓겨 올라가는 거고요. 온난전선은 더운 공기가 천천히 밀고 가서 찬 공기가 천천히 밀고 내려가는 거죠. 밀려 내려가는 거. 그랬을 때요, 찬 공기는 무거우니까 힘이 세기 때문에 더운 공기가, 찬 공기가 밀면 더운 공기가 급격히 올라가요. 자, 급격히 올라갈 때 더운 공기가 상승하면서 뭐가 생겨? 구름 생겨요. 언제나. 자, 구름 생기는데 급격히 수직으로 올라가니까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이 생겨요. 멋진 말. 저군요. 그렇죠. 저군형의 구름이 생기니까 무슨 비가 올까요? 집중적으로 여기에 이 수증기가 쏟아져 내리죠. 소나기가 온다고요. 됐죠? 네. 자, 그 소나기가 오는 곳이, 한냉전선은 구름을 생기자마자 빠른 속도로 밀려 나가니까 한냉전선의 뒤쪽에 소나기가 온다고요. 앞쪽이 아니고. 왜? 구름을 만들자마자 한냉전선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한냉전선 뒤쪽에 소나기가 와요. 온난전선은 더운 공기가 천천히 밀고 가다 보니, 그래서 온난전선을 타고 더운 공기를 타고 구름이 넓게 발달하죠. 그래서 구름이 옆으로 퍼진 구름이 생겨요. 멋진 말. 층은요. 네, 층운형의 구름이 넓게 퍼지죠. 그래서 비가 넓게 퍼져서 온다고요. 이걸 우리가 이슬비가 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자, 이러한 이슬비는 온난전선에 무조건, 그래서 앞부분에 넓게 발달해서 이렇게 비가 와요. 그러면 결국은 전선 한가운데는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전선이 이렇게 편서풍을 타고 가다 보니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온난전선 앞부분의 날씨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다가 이 전선이 이렇게 가면,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가운데에 우리 집이 온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전선이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가 한냉전선 뒷부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온난전선의 앞부분의 날씨가 우리나라에 첫 번째 오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한가운데 날씨, 그리고 전선의 뒷부분의 날씨가 우리나라에 순차적으로 오면서 일기현상이 생겨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온난전선 앞부분의 날씨가 우리나라에 먼저 생기잖아요. 자, 그 앞부분의 날씨가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온난전선 앞에 날씨가 먼저 생기고 나서 온난전선 뒤에 날씨가 그 다음에 생기고요. 그리고 나면 한냉전선 뒤에 날씨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순차적으로 생긴다고요. 밑에 다시는 어때요? 네. 그래서 온난전선 앞쪽에 있을 때는요, 바로 층운형의 구름으로 이슬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전선이 지나가 한가운데로 오면, 그래서 오던 비가 멈춘다고요. 그래서 날씨가 맑다고요. 그랬다가 한냉전선 뒷부분으로 가면 갑자기 저군형의 구름으로 다시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 변화가 전선을 기준으로 급격히 생겨요. 또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으니까 온도가 뭐해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온난전선 앞부분보다 온난전선 뒤로 가면서 온도가 상승하게 돼요. 그랬다가 한냉전선이 지나가면 온도는 다시 뭐합니까? 하강하죠. 이 온도와 반대가 바로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온난전선이 지나가서 온도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기압은 뭐한다? 하강하고, 한냉전선이 지나가면 온도는, 기압은 다시 뭐한다? 상승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온도나 기압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건 전선이 지나갈 때 풍향의 변화가 더 많이 나와요. 풍향이 뭐예요? 풍향, 바람의 방향. 네. 자, 이렇게 저기압 중심으로요, 항상 바람이 불어 들어가잖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보시면, 그래서 온난전선 앞쪽에선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맞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부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 바람을 우리가 무슨 풍이라고 부르면 돼요? 읽어보세요. 동.
네. 남. 네. 그래서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반드시 남동풍의 바람만 불고 있어요. 그랬다가 온난전선 뒤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죠. 그러면 이거 무슨 풍이에요? 남. 남, 서. 서풍이죠. 그랬다가 됐어. 한냉전선 뒤에선 바람이 이렇게 불죠. 무슨 풍이에요? 북서. 네. 그래서 북서풍의 풍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늘 나와요.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풍향이 바뀌었다. 무슨 전선 지나간 거니? 한냉전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풍향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날씨를 결정하는 요소까지 해서요. 너네 시험 범위가 그래서 기단, 전선. 알겠니?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그 다음에 고기압, 저기압이요.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알죠?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네, 맞아요. 실제로요. 이렇게 땅바닥에는 공기가 고르게 흩어져 있어서 공기가 땅을 누르는 힘이라고 하는 기압은 원래 다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가 뜨거워지는 고온이 되면 공기가 아 뜨거워 그러면서 다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공기가 흩어져서 별로 없어요. 여기가 차가워지면 됐어. 공기가 무거워지니까 공기가 다 위에 있던 공기들이 내려와서 공기 입자들이 빽빽해져요. 그러면 공기가 누르는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공기들이 빽빽해지니까 고기압이 되는 거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가 흩어지니까 뭐가 돼요? 저기압이 돼서 온도와 기압은 무조건 반대다.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저기압이란 얘기는 아래에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무슨 기류? 상승. 그렇죠. 상승 기류 때문에 저기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기압 중심에선 반드시 상승 기류가 생겨야 된다. 그 다음에 고기압에서는요. 됐죠? 위에 있던 공기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무슨 기류 때문에? 하강 기류 때문에 공기 입자들이 빽빽해서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공기가 너무 많아지고 여기는 공기가 아래쪽에 너무 없으니까 공기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공기들이 수평으로 튕겨 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람이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면서 대기가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이라는 건 항상 공기가 빽빽하게 많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자전하다 보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똑바로 수직으로 부는 게 아니고 휘게 돼서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요.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휘는 현상이 뭐 때문이다? 지구 자전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요. 되겠죠? 네,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문제들 푸시면 되겠다. 되겠죠? 네.